안녕하십니까. BTS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앞에 많이 서야 안 떨릴지 너무 긴장이 되네요.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앞에서 환욱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29, 20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EX를 선택하게 되었고 저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의 목표와 함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행복해지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행복이라는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아시나요? 다행행자의 복복자를 씁니다. 저는 처음에 이 행복이라는 한자가 행동행의 복복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써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다행행의 복복, 다행인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보게 되면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야 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내가 돈 때문에 무언가 꿈을 포기하고 내가 돈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 저는 그게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것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 20대 초반 때 그런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제가 했던 게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쇼핑몰을 제가 했었어요. 그때 제가 옷을 되게 좋아했어서 옷도 사고 제가 직접 모델을 하면서 쇼핑몰을 운영을 했는데 20대 초반이 뭘 잘 알겠습니까? 마케팅이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며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그런 채 저는 이 사업을 1년 만에 망치고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죠. 제가 골프장에서 캐디를 했었습니다. 캐디를 했던 이유는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자 저는 골프장에 취직을 해서 캐디 생활을 한 1년간 합니다. 그때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저기 보시면 누수 탐지 기술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때 주변에 있는 분이 누수 탐지가 그렇게 이제 비전이 좋다더라. 이거는 AI 배치가 안 된다더라. 수익도 괜찮다더라.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내가 이거 뛰어들어 보자. 그러면서 저때 저 학원에서 2주 동안 제가 그런 누수 탐지에 대한 기술을 배웠는데 그때 들어갔던 비용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500만 원이란 비용을 들여서 기술을 배우고 스타렉스를 사서 거기 안에 장비들을 채워놓고 이제 사업자를 내고 마케팅을 하면서 제가 일을 시작을 하려 했는데 제가 과연 저 일을 잘 했을까요? 못했겠죠. 왜냐면 저는 인테리어나 이런 거 설비 쪽으로 해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한 지식도 없는 채 단지 저 기술만 있으면 뭐 그냥 어떻게든 하면은 이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딪혔었죠. 근데 그 결과 저는 한 두 달 만에 이제 스타렉스를 팔고 장비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좀 많이 암울했어요. 나는 어떤 걸 해야 되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인데 공고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럼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영업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했던 영업이 저 LG 보시면은 인터넷 영업이에요. 상가에 가서 이 KT나 SK로 되어 있는 인터넷을 LG로 바꾸는 거의 방문해서 하는 영업이었었는데 저 영업을 처음 했을 때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했는데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있던 대표님도 자네는 영업과는 맞지 않다.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사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는 하지만 굉장히 떨고 있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때 이제 저거를 포기하고 또 주변에서 제가 공인중개사 하시던 형님이 있어서 우리 부동산에 와서 한번 중개 보조인으로 영업해보지 않을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한 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부동산에서는 그냥 남들 월급만큼은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밑에 작게 보험도 잠깐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 삶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 자동차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자동차 장기 렌트 리스 업체예요. 이 업체에서는 대한민국에선 1, 2등을 다투는 큰 업체인데 그 업체에 들어가서 저는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업을 하다 그때 당시 가장 많이 받았던 급여가 이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여기 계신 저희 선배님들에 비하면 사실 턱도 없는 금액이겠지만 나름 제가 다시 마음을 붙잡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영업을 한 결과 저는 그래도 제가 목표한 바에 실적을 내고 그럼 내가 이제 나도 영업에 어느 정도 흥미가 생겼고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생겼고 그걸 토대로 내 사업을 하자. 내가 직접 영업을 하고 내 팀원들이 내 수익을 가져다주는 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자 해서 저희 명함에는 팀장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대표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직원을 이제 구하면서 제가 직원이 딱 4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EX를 소개해 주십니다. 이때 저는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맞아요. 어머니께서 뭔가 지금 잘못된 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사실 저한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잠깐 캐디를 했을 때 사진을 보여드렸었지만 제가 그 무렵에 같이 1년간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 전까지 트레이딩을 하고 그러면 컴퓨터 끝나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뭐 하나 봤더니 핸드폰으로 또 업비트 보고 있고 뭐 바이낸스 보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코인은 진짜 할 게 못 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이 제 삶의 목표였는데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 너무 피폐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코인이라는 건 하지 않겠다 라는 혼자만의 다짐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 EX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그때 저는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함께 사업을 하는 원남현 아이오가 있는데 그냥 남현이 형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남현이 형이 가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를 나한테 얘기를 해줬다. 형은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 형도 대번에 사기라 했고 같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럼 그 본사라는 곳을 한번 가보자. 물론 그 과정에선 제가 한 3주 동안 형과 같이 얘기하며 어머니와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본사를 오며 저희가 처음에는 정말 이 모든 분들이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코인으로 막 수익이 났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구독을 먼저 하셨고 저희는 그 차트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시작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 소액으로 저희가 시드가 뭐 한 100달러를 넣었으면 그게 며칠 만에 200달러가 되고 이게 되네? 하면서 조금 늘리다 어느 정도 저희도 차트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며 그때 2천만 원을 이제 시드를 투입을 합니다. 그 2천만 원이 정확히 일주일 만에 4,400만 원이 됐었습니다. 이때 사실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뭐 어떤 진입 근거를 가지고 진입했냐, 정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시그널대로 했고 그 배열이 맞는 걸로 진입은 어디에서? 고야에서 했었습니다. 다만 수익을 그냥 저희 멋대로 감대로 오래 들고 가면서 수익을 냈었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감대로 했었기 때문에 점점 이제 타점이 고야에서보다 멀어지고 시그널이 바뀌었는데 손절하지 않고 그런 저희의 감들이 생기며 저희가 이렇게 벌어놨던 4,400만 원이 다행히 청산은 안 되고 조금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한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7, 8시까지 둘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차트만 봤어요. 밥 먹고 차트 보고 화장실 갔다 차트 보고 어느 순간 제가 아까 말했었던 제 친구처럼 저는 피폐하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 그때 원담의 아이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며 저희가 다시
본사에 오면서 교육을 받고 저희 BTS 팀에는 이런 트레이딩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주신 최재인 전윤정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배우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시드에 대한 관리, 리스크에 대한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는 지금 다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원칙대로 매매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이거는 제 요번 달 트레이딩이에요. 약 650만 원. 참고로 시드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50 아직 이번 달 끝나지 않았고 저는 더 수익을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생활비를 메꾸고 그 남은 돈으로 리플을 사 모으거나 혹은 시드를 더 조금 늘리거나 이렇게 지금 트레이딩을 전략적으로 원칙에 맞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며 마케팅을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다들 의장님 책 읽으셨죠? 네. 제가 의장님 책에서 보면은 여기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꿈은 머릿속에 두면 환상에 불과하지만 종이에 적는 순간 현실이 된다. 저희가 저희 팀에서 저희 박기찬 대표님께서 시크릿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셔서 그걸 읽으며 저희는 또 의장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저희의 꿈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기 보시면 저희 팀원들인데 저 가운데가 아까 말했던 원나면 아이오입니다. 제가 적었던 것은 나는 올해 BTS에 필요한 F1이 됐다 라고 저는 매일같이 100번 쓰기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오늘이 12일 차입니다. 저는 100일이 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100번 쓰기를 할 거며 이 목표를 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저는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 사진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형과 동생들이에요. 저 오른쪽에 원나마이 나이오가 또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6명이 있는데 저기서 4명이 구독을 했고 지금 1명이 다음 달 중으로 구독을 할 것 같고 나머지 2명이 지금 이 차트 구독을 위해서 시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저 때부터 우리 다 같이 나중에 성공해서 정말 좋은 차 그리고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가 같이 여행을 다니며 진짜 멋있게 살아보자 이런 꿈을 같이 꿨던 형과 동생들인데 이 EX에서 아까 환옥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EX를 만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자동차 회사에 있었을 때 저희 팀장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본부장이 되신 분의 급여 내역이에요. 올해 4월인데 6천만 원이 찍혀 있죠. 이 금액 부러우신가요? 네. 저는 그럼 이 금액이 부러웠을까요? 맞아요, 부러웠습니다. 당연히 부럽죠. 근데 딱 10초 정도 부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영업은 결국에는 제가 영업사원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 나왔어요. 우리 어차피 나중에 AI한테 대체당할 거다. 그리고 영업은 하신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가 멈추는 순간 수입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런 급여를 목표로 하며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언제까지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행복이 목표였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이 급여를 받았다 한들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EX를 만나서 저는 올해 지나서 내년 안에 이분의 급여를 뛰어넘는 것이 목표고 저는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영업을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정말 공감이 됐었던 말인데 남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제가 영업에 있었을 때도 제 마음을 막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떠한 제가 만난 사람들보다
저를 뜨겁게 하고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게 저희 BTS 팀의 F2 환욱 대표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리더를 만나셨나요? 저희 BTS 팀원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환욱 대표님께서 주시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그런 대표님 밑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20대, 조금 이제 저도 내년이면 30대죠. 2030의 팀을 이끄는 젊은 리더 하이레벨 강민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